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4장에서 배우는 컨비네이셔널 로직 중에서는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먹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플렉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줄여서 보통은 먹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먹스, 예, 먹스라고 보통 많이 쓰죠. 멀티플렉서인데, 자, 이 먹스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인가 뭐 하여튼 앞에서도 한번 그 소개를 한 적은 있는데요. 여러 개의 입력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출력하는 회로입니다. 지금 여기 2x1 먹스를 나타냈는데 입력이 i0, i1 이렇게 두 개고 이 두 개 중에 하나의 입력을 선택을 해서 y로 출력을 시킵니다. 그때 선택하는 동작을 위해서 s라는 이런 그 컨트롤 시그널이 하나 포함이 됩니다. 뭐 동작은 굉장히 간단하고 우리가 그 먹스는 뭐 트루스 테이블로 이렇게 따로 막 그리고 이러진 않아요. 먹스는 이 내부 로직을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는 경우는 잘 없고 그냥 이렇게 심볼로 많이 표현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먹스 내부를 얼마나 잘 설계를 했냐 뭐 이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뭔가 회로를 그 설계할 때 핵심이 되는 그런 그 회로 요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먹스는 대체로 이렇게 그 심볼 형태로 나타내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 로직 게이트들의 이 로직 서킷의 동작을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이 S가 이제 0이면 이 인버터를 통해서 여기는 1이 될 테고요. 여기는 0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한쪽 입력의 AND 게이트에 0이 들어갔으니까 무조건 출력은 0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요 I 제로가 뭐냐에 따라서 그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동작을 하는 것이고 먹스는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요거를 뭐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어요. 위로 S를 그려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0, 1로 했는데 이거를 1, 0으로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표시만 잘해주면 돼요. 이렇게 I1, Y다. 예. 그리고 뭐 어떤 경우는 먹스 두 개를 썼을 때 여기에 S를 이렇게 다 연결하기가 그림 그리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도 그립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S가 들어갔으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놔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4x1 먹스 같은 경우는 4개 입력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입력의 개수가 여긴 4개고 이 4개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셀렉트 신호가 이제 2비트로 이렇게 필요합니다. 뭐 구조는 그 두 개인 경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 0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0이고 여기 1이 될 테고요. 0이고 1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따라서 그려보면 여기에 1 들어가고 여기 1 들어가고요. 여기 이제 0 들어가고 0이 들어갈 거고 요걸 따라서 0이 들어가고 여기 0이 들어가고 요거 따라서 1이 들어가고 이렇게 1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1이 있는 쪽은 다 이제 동작을 출력을 뭐 안 내보내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고 요 i2가 이제 1이면 1이 출력이 되고 0이면 0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인 경우 이게 요거인 경우 i2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먹스를 이용을 해서 디코더를 구현한다. 출력 측의 OR 게이트를 제외하면 디코더의 그러니까 요거를 제압하면 사실은 요 부분이 요 뒤쪽이 앞쪽이 디코더 형태하고 같기 때문에 그 먹스를 이용을 해서 디코더를 구현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한데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자, 먹스를 확장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근데 먹스는 그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장이라기보다 변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먹스의 변형. 먹스는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우리가 2바일 먹스하고 4바일 먹스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 이게 0, 1이고 0, 0, 0, 1, 1, 0, 1, 1 이렇게 표시를 하던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0, 1, 2, 3 셀렉트 신호가 당연히 2비트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했었는데요. 여기 2비트짜리 S가 있고 요건 1비트짜리죠. 1비트는 요거 표시 안 하면 1비트입니다. 요것도 요게 선을 그냥 그으면 무조건 1비트예요. 그런데 이 선을 버스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니까 2비트 이상으로 나타내고 싶을 때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그때는 이렇게 하고 여기 숫자를 씁니다. 1비트는 안 하고요. 2비트 이상부터 무조건 해야 됩니다. 중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금 S라고 해서 출력이 이렇게 Y로 되어 있었는데요. 요게 지금 1비트짜리를 입력이 1비트라고 우리가 앞에서 했었죠. 요것도 1비트라고 했었는데 요게 1비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3비트다. 이렇게 3비트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출력도 3비트여야 되겠죠. 뭐 8비트다. 그러면 8비트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8비트다. 얼마든지 비트 수를 조절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8비트 8비트인데 여기 다른 데 그려볼게요. 이게 8비트, 8비트에 4비트, 4비트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출력은 최대에다 맞춰야 됩니다. 이렇게 8비트.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얘 같은 경우는 4비트잖아요. 그리고 얘는 8비트고 그러면 출력은 이렇게 8비트인데 자, 8비트인데 입력이 4비트입니다. 그러면 이 입력이 4비트고 지금 출력이 8비트인데 요 입력을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약속만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앞쪽 비트에다가 4비트 이렇게 채워놓겠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을 이거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그 회로들 간의 이런 연결을 우리가 먹스를 이용을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 회로에 잘 선택을 해서 다양한 확장이 가능하다. 예. 이런 그 뭐 꼭 이게 4비트 4비트 이렇게 똑같이 써야 되나 혹은 1비트 1비트 이렇게 써야 되느냐 이런 거 제약이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도 되고 이런 경우도 가능합니다. 얘는 2비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들어온 입력 중에 일부 비트만 출력으로 내보내겠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만 맞으면 어떠한 변형이든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명심하기 바라고요. 자, 먹스의 확장 중에서 이네이블 신호를 갖는 먹스인데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 실제 그 칩들은 이네이블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네이블 신호가 1이면 여기 0이 들어가서 다 0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출력이 그냥 다 0이 나와 버리고요. 이렇게 이제 이네이블 신호가 0이면 여기가 이제 1이 돼 가지고 정상적인 동작을 하는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요런 이네이블이 있다. 웬만한이 아니고 100% 다 칩들은 이네이블 신호가 있습니다. 그 이네이블 신호도 아주 다양하게 있어요. 이런 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뭐 좋은 칩들은 다리가 밑에 붙어 있고 안 좋은 칩들은 옆에 붙어 있고 막 이렇죠. 그리고 더 안 좋은 칩은 두 쪽에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DTL 14핀짜리 이렇게 어쨌건 이런 이제 상용 칩들을 보면 대부분 다 이네이블 신호가 있어요. 이네이블도 좀 몇 가지 종류의 이네이블이 있습니다. 뭐 칩 이네이블 신호도 있고 뭐 아웃풋 이네이블도 있고 그러니까 칩 이네이블 같은 경우는 칩 자체를 거의 오프하는 상태로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파오나 뭐 여러 가지 노이즈도 제거하고 줄이고 뭐 그런 데 사용이 되는데, 이 칩을 안 쓰고 있을 때는 뭐 입력 신호를 받아가지고 뭔가 내부의 어떤 동작이, 그러니까 쓸데없는 동작이 그냥 돌고 있는 거죠. 그런 동작을 할 필요가 없죠. 그럴 때는 이 칩 자체를 꺼버려도 됩니다. 안 쓸 때는. 그때 이제 칩 이네이블 신호가 이제 그 상위 컨트롤러가 혹은 OS가 이제 명령을 내리면은 이네이블 신호를 떨어뜨려 가지고 죽여 놓습니다. 이제 아웃풋 이네이블 신호도 보통 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출력을 안 내보내게, 이 출력을 다른 데서 받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이제 막아버리는 이제 그런 동작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칩 같은 거 사용을 할 때 뭐 설계 프로젝트나 이런 거 하면서 칩 사용할 때 이런 데이터 시트를 참고를 하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먹스가 그 좀 재밌는 그런 동작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인코더를 배울 때, 인코더가 아니고 디코더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불펑션을 구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F는 뭐 1, 2, 3, 4, 7이다. 자, 이런 불펑션이 주어졌다라고 하면 우리가 저 불펑션에 대한 그 로직 서킷을 만들라고 한다면은 이제 트루스 테이블을 그 카르노 맵에 넣어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다음에 로직 이퀘이션을 만들어내겠죠. 이제 그렇게 해서 로직 게이트들을 갖다가 연결을 해서 회로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간편하게 그냥 만들려고 한다면 그냥 디코더 하나만 쓰면은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XYG라는 입력이 들어가면 총 8개의 출력이 나오게 되는데, 우리 디코더의 각각의 출력이 뭐라고 했죠? 예, 그 민텀입니다. 그래서 캐노니컬 폼의 sum of 민텀 형태의 회로 구현 방법을 이용을 해서 여기 이제 OR 게이트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은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요. 몇 개 있어야 되는. 왜냐면 OR 게이트의 입력이 뭐 그렇게 많이 달려 있는 게 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3인풋 OR다라고 하면 이렇게 3인풋 OR를 가져다 놓고 1 연결하고 2 연결하고 이제 3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그 다음에 4는 여기 연결하고 7을 여기다가 연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 OR을 돌려가지고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면 총 이렇게 F라는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그 디코더를 이용을 하면 모든 불펑션 구현이 가능한데요. 이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먹스를 이용을 해서도 이걸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먹스를 가지고 이걸 해보는 방법을 우리가 해볼 건데요. 자, 먹스가 있으면 이 먹스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요 셀렉트 신호 중에 입력을 연결을 하고, 입력 중에 일부를 셀렉트 신호에 연결하고, 나머지 하나의 요 입력과 0과 1의 조합을 요 입력, 실제 요 입력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우리가 먹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불펑션을 구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요거를 요 신호들한테 어떻게 연결해 주느냐 하는 것만 여러분들 알면 되겠죠. 근데 그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걸 한번 우리 배워봅시다. 이걸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에 로직 게이트들을 뭐 최소만 쓰고, 혹은 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회로만, 그 소자들만 이용을 해서 다양한 컨비네이셔널 로직들을 자유자재로 사실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방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입력이 이제 3개인 이런 불펑션이 있다고 합시다. 자, 입력이 3개니까 우리가 이렇게 8개의 입력 조합을 갖는 트루스 테이블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쓰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셀렉트 신호에 뭘 연결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 요 앞에 두 비트를 S1, S0 이렇게 셀렉트 신호에 연결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나눠지는 거고요. 요 두 개가 셀렉트 신호에 연결되고, 나머지 요 하나하고 이제 0과 1의 조합으로 이제 실제 입력에다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00인 조건이고 셀렉트 신호가 이게 S1, S0가 00인 조건, 요거는 S1, S0가 이제 01인 조건이고요. 요게 S1, S0가 10인 조건, 요게 S1, S0가 11인 조건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나머지 이제 남은 요 입력 하나와 출력 간의 관계를 써주기만 하면 됩니다. 요 셀렉트 신호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이 동작을 따라서 자, 첫 번째부터 보면 Z가 0이고 F가 0입니다. Z가 1이고 F가 1이죠. 그러면 지금 Z하고 F하고 같으니까 같다라고 두면 됩니다. F는 입력과 같다. 자, 두 번째를 보면 Z가 0일 때 F가 1이고 Z가 1일 때 F가 0이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F는 G'이다. Z가 0이고 1일 때 무조건 F가 0이니까 이때 F는 0이다. 그리고 이때는 항상 1이니까 F는 1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스에다가 연결해주면 돼요. 지금 S0하고 S1 S1에는 이제 X고 S0에는 Y니까 이렇게 그 X하고 Y를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이 00인 조건, 요 00인 조건 S1하고 S0가 00인 조건에는 뭐였냐면 F는 Z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Z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Z 연결을 하고 01인 조건에서는 G'을 연결해주고요. 그리고 10인 조건에서는 F는 그냥 0이다. 그러니까 0을 해주고 그리고 11인 조건에서 F는 1이다. 이렇게 1 연결해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그렸던 먹스 형태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여기 이제 S1하고 S0인데 그리고 0, 1, 2, 3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출력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요게 지금 이제 실제 요게 먹스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어떻게 연결을 했냐면 요 S1, S0에다가 어떻게 X하고 Y를 이렇게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이 Z를 연결하고 여기는 Z'을 연결하고 여기는 이제 0하고 1을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F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냥 요게 이제 불펑션과 동일한 컨비네이셔널 로직처럼 동작을 하는 겁니다. 요걸 한번 동작을 다시 한번 따져보면 몇 가지 예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1인 조건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X가 0이고 Y가 1입니다. 그리고 Z가 0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0이고 1이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지금 0, 1이니까 얘가 이렇게 출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0, 1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지금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1이 출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요거를 한번 동작을 시켜보죠. 다시 아이고 요 조건을 한번 동작을 시켜본다 라고 하면 자 X가 지금 1이고 Y가 0입니다. 그쵸? 그리고 Z가 1입니다. 1. 그럼 G'은 0이 되고 자 1, 0이니까 이번에는 2가 요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 요렇게 요게 지금 0이니까요. 여기 0이 그냥 출력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것도 이제 제대로 동작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사실은 이제 앞에서 디코더를 이용한 방법보다 사실은 조금 더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먹스 칩 하나만 있으면 구현이 가능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인버터는 있어야 됩니다. 이거 G가 있지만 G'을 만들기 위해서 인버터 칩은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인버터 칩만 있으면은 무조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디코더는 그 이제 오아 게이트를 써야 되는데 이런 먹스 회로를 이용을 할 때는 그런 것도 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브레드보드 빵판에다가 칩들 좀 꼽아가지고 특정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만들 때는 이 먹스 회로가 최고입니다. 이 방법이 최고다. 제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물론 칩을 설계할 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때 이 방법들은 쓰지 못해요. 당연히 게이트 수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설계를 했다가는 느린데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회로가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뭐 반도체 설계할 때는 우리가 이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 이 방법은 언제 이제 그 브레드보드에 칩 몇 개 꼽아가지고 간단한 회로 만들어 볼 때는 이렇게 합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가 브레드보드에 좋은 칩을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좋은 성능의 회로를 만들고
있다. 좋은 성능의 회로를 갖는 그런 보드 시스템을 만든다라고 할 때 또 쓰면 안 돼요. 이거 느립니다, 이거. 자, 이번에는 포인풋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복잡한 불펑션인데요.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ABCD 그래서 그대로 놓고요. 앞에 있는 세 비트를 그냥 S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앞에 있는 세 비트가 아니라 뒤에 있는 거 써도 상관없는데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이거 트루스 테이블 다시 한번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옆에다가 이렇게 해쳐 모여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복잡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요. 이렇게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ABC를 그대로 S2, S1, S0다 라고 놓으면 되고요. 요 각각이 000인 경우, 001인 경우, 010 경우, 011, 100, 101, 110, 111 해서 총 8가지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셀렉트 신호가 이제 3비트니까 8가지 경우가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입력 하나하고 출력하고의 관계를 써줍니다. 자, 보면 D하고 F가 똑같죠. 입력하고 출력 같습니다. 그래서 F는 D. 또 똑같네요. D. 반대죠. 그래서 D 프라임. 항상 0이니까 0. 항상 0이니까 0. 똑같네요. D. 1이니까 항상 1. 항상 1이니까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S2, 1, 0의 ABC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먹스의 이 8개 입력에다가는 여기서 정해진 그대로 연결을 해줍니다. 0, 1, 2는 지금 D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0, 1에 D가 들어가고 이렇게 2에는 D 프라임이 들어가니까 인버터를 거쳐가지고 D 프라임을 연결해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F 0 2개, 0이 이렇게 2개 연결됐고, 그 다음에 D 한번 또 연결이 되고, 그리고 11, 1, 1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다양한 회로를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연습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서를 이용을 해서 그게 아니고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이용을 해서 먹스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디코더와 이제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이용을 해서 또 먹스를 구현하는 방법, 뭐 이런 먹스를 구현하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뭐 많이 사용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어쨌건 자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라는 게 있어요. 삼상 버퍼라고 하죠.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상태가 3개다. 우리가 지금 디지털에서 상태가 우리가 보통 4개는 기본적으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0인 상태, 1인 상태, 하이임피던스 상태, 이제 정기적으로 끊어진 상태죠. 그리고 이제 언노운 상태, 전압 레벨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요 만드는 메커니즘이 다른 일반 게이트하고 약간 달라서 이 하이임피던스라는 정기적으로 끊어진 상태라는 것을 값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런 특수한 어떤 그 정기적인 상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뭔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 신호가 하나 필요합니다. 이 하이임피던스라는 상태를 표현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이 컨트롤 인풋이 1이면 이렇게 연결이 돼서 동작이 되는 거고, 얘가 0이 되면 이게 끊어져 버려요. 이렇게 여기가 끊어져 버립니다. 이런 좀 재미있는 동작을 하는 그런 회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서 다양한 사실 회로를 만드는데, 여기에 이제 먹스를 만들기 위해서 활용하는 것도 있지만 뭐 다른 데도 많이 씁니다.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동작을 이용을 해서 바이 디렉셔널 포트를 만듭니다. 바이 디렉셔널 포트를 만들죠. 바이 디렉셔널 포트. 그래서 우리 그 베릴로그에서 인풋을 배웠고, 아웃풋을 배웠죠. 포트 중에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에 더해서 인 아웃 포트가 있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포트가 있습니다. 이 포트를 우리가 바이디렉셔널 포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렇게 여기다가 선을 하나 더 요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C가 1일 때는 연결이 되니까 요렇게 출력으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제 C가 0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요게 요렇게 있는데 이제 C가 0이 되면 여기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씁니다. 요 라인으로.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 길 기준으로 보면 출력도 되고 얘가 출력이 될 수도 있고 얘를 끊었을 때는 요렇게 해서 입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쪽에서 보면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력과 출력을 동시에 쓸 때 우리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붙여가지고 그 포트를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인아웃 포트를 많이 쓰나요?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인아웃 포트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로직은 거의 다 인아웃풋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게임 하려면 이제 GPU를 컴퓨터에 좋은 걸 하나 붙여야 되죠. 이렇게 100만원짜리 GPU를 하나 붙여야지 멋있는 게임을 멋있게 할 수가 있죠. 그 멋진 그래픽을 보면서. 이런 그 PCI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 여기 포트가 다 그 바이디렉셔널 포트고요. 그리고 메모리, DDR 메모리. 이제 또 그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게 내가 좋은 그래픽 카드를 샀습니다. 뭐 RTX 뭐 2080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좋은 거 끼웠다고 합시다. 100만원짜리 사서 끼웠어요. 게임 재밌게 하려고. 메모리 막 11기가 막 13기가짜리. 그러면 이 메인 메모리는 이 GPU 메모리에 11기가짜리면 11기가짜리 이상 2배 이상의 메모리가 여러분들 컴퓨터에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가 100% 성능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데이터 플로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CPU가 있으면요. 당연히 CPU 좋은 거 써야 되고요. CPU가 좋은 거 써야죠. 그 코어도 많고 하는 거. 데이터가 CPU에서 이제 메인 메모리로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GPU로 이제 보낼 때는 이 메인 메모리 DDR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이렇게 보내도록 되어 있어요. 좋은 시스템인 경우는 여기 이제 DMA,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를 이용을 해서 바로 이렇게 넣기도 합니다. 이 DDR에서 GPU를 바로 넣기도 합니다. 좋은 이제 보드를 쓸 경우는. 근데 어쨌건 간에 DDR에서 어디로? GPU로 데이터가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으면 얘는 이제 그 CPU에서 생성을 했거나 혹은 SSD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을 계속 그 이제 읽으면서 안에다가 적재시키고 여기서 GPU로 보내고 할 텐데 어쨌건 이 메모리가 작으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얘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마다 그 이제 조금씩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니까 당연히 속도가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GPU를 사용을 할 땐 그 메모리 이상으로 2배 이상의 CPU 메모리를 답니다. 달고 있어요. 안 그러면 성능이 안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우리는 민감하냐면 이런데 우리가 이제 그 딥러닝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딥러닝이 그런 인공지능을 트레이닝을 할 때 굉장히 좋은 서버, 워크스테이션 이런 것들이 요 환경이 아주 좋은 게 필요하고 그때 이런 메모리가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병렬 프로세싱 GPU를 이용을 해서 병렬 프로세싱을 할 때 딥러닝 트레이닝을 하려고 병렬 프로세싱을 할 때는 그 메모리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여기서는 요 메모리의 인터페이스도 인아웃풋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게 뭐 64비트 이런데 데이터베이스가 거기다 어드레스 막 몇십 비트 해가지고 막 뭐 되게 막 그 버스가 긴데 이게 인아웃이 아니고 인풋과 아웃풋이 따로 되어 있으면 수백 개의 그 라인이 생기게 되고요. 그 라인들이 컴퓨터에서 어마어마하게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그 큰 빗위드스를 갖는 고성능 시스템에서는 다 I/O 포트, 인아웃 포트를 다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포트들이 다 인아웃 포트로 되어 있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그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이용을 해서 방금 봤던 그런 바이디렉셔널 포트를 우리가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응용으로 이런 멀티플렉서를 아주 간단하게 내가 구현해 보고 싶을 때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써도 좋습니다. 물론 이 방식으로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할 때 내부에서 쓰지 않습니다. 이건 사용하는 거는 어디서? 역시 브레드보드에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먹스 구현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써도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끼우고 단순히 셀렉트 신호만 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렉트 신호가 1이 들어갔다 라고 하면 이게 이제 1이고 여기 0이 되니까 얘는 끊어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호가 안 나가는 거예요. 얘는 연결이 되고, 그래서 B가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A하고 B를 그냥 이렇게 묶어놔도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로직 게이트의 출력을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돼요. 이거 터집니다. 다 터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그러니까 트라이스테이트 하이 임피던스를 출력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인 경우는 이렇게 출력을 묶어놔도 상관이 없어요. 끊어지기 때문에 한쪽이. 둘 다 ON을 시키면 큰일 나고요. 큰일 나는 게 뭐 잘못되는 게 아니고 그냥 칩이 이렇게 망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간단하게 먹스를 구현하려고 그러면은 이런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다가 연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죠. 내가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지금 설계하고 싶은데 진짜 최소한의 게이트만 사가지고 내가 구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를 사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스를 구현한 다음에 이 방법으로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구현을 하면 정말 간단하게 꽤 큰 컨비네이셔널 로직들을 브레드보드에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트라이스테이트 버퍼 이렇게 구현하는 거 귀찮으면 그냥 먹스 쓰는 게 좋고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이제 요게 비트가 이렇게 늘어나면 우리가 요 회로를 여기 NOT 게이트들의 회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귀찮은 경우에는 그냥 디코더만 있으면 디코더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셀렉트 신호를 연결을 해줘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셀렉트 신호에 따라서 디코더에 하나만 출력이 1로 나가기 때문에 이 4개의 트라이스테이트 버퍼는 어느 한순간엔 하나만 연결이 되게 되겠죠. 이게 다 끊어지고 나머지 3개는 끊어지고 어느 순간에 하나만 연결되기 때문에 이 패스가 이제 활성화가 돼서 이제 그 먹스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4.11 그 멀티플렉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어서 4.12는 그 이제 HDL에 대한 다시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끊고 다음 강의는 이어서 그렇게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